여러분, 기업들이 왜 이러나? 국민 주머니만 턴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정관진 TV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으쌰으쌰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게 정관진 TV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기업가들도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죠. 1년 만에 자동차 가격 인상액이 적어도 216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아반떼가 390만 원 올라갔고요. 기아자동차 SUV 차량이죠. 셀토스는 216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때 올라갈 때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급망이 붕괴됐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급등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들 하나같이 올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원자재 가격.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내려가는지. 실제 원자재 지수도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고요. 옥수수나 밀, 커피는 적게는 23%가 떨어졌고요. 많게는 34%가 떨어졌습니다. 유가나 유연탄, 철광석도 적게는 15%가 떨어졌고요. 철광석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옷을 만드는 거 있죠. 원면이나 카프로락탐 같은 경우도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기업들은요 가격을 낮추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다가 낮추는 걸 저는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때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이거를 용인해 주면서 국민들은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기업들도 말입니다. 난생 처음 하는 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런 걸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가격 올려서 국민들 주머니 터는 게 기업가 정신은 아니잖아요.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좀 덜어주면서 매출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요. 해외 수출도 하고 이러면서 신발에 밑창이 딸도록 돌아다니는 게 이게 기업가 아닌가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기업가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우리 안상원 원장님이나 이 정환진이나 우리는 기업가도 아니지만 뭐 장사꾼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진치명의 가격도 그대로고요. 제가 만드는 블랙효소의 가격도 그대로입니다. 올리지도 않고 올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좋은 재료 쓰고요. 저는 진짜 작은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인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기업가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함께 살아야지요. 국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분이 최저임금 올렸다 혹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린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품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휘발유 가격 내리는 거 보셨죠? 저는 그게 물론 뭐 시차를 두고 정유업체들이 그만큼 또 이익을 빼먹는다, 국민의 주머니를 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조업에서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도. 제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금액을 많이 인하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정선을 인하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인하했을 때 소비는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경제라는 게 참 묘한데요. 심리를 자극하면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자극되면서 경제가 돌아가면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 소득이 늘어났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들은 매출액이 더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지금 기업가들이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실제 기업들은요. 지금 FN 가이드에서 상장사 1879곳을 분석을 해봤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종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1879곳을 분석해 보니까 62개 업종이었습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종은 40곳이나 됐고요.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이 2배가 된 업종은 19곳이나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가 된 곳.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손쉽게 뭐 이자 올려서 돈 벌었다고 은행을 욕하듯이 기업들도요 손쉽게 가격 올려서 돈 벌었다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데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크게 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상생입니다. 소비자도 이익이 되고요. 기업도 이익이 되고. 기업의 어떤 목표는 이윤 극대화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게 단합이나 혹은 담합이나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독점이나 과점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점이나 과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정부가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가격 내려라 이렇게 밀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인들 스스로가 나는 세계 시장에 더 팔 거야. 그러면서 국내는요. 어려우니까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주요 소비재 업종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음료는요. 무려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격적입니다. 550.3%나 늘어났습니다. 550.3%. 레저용품도 425.3%가 늘어났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95.7%가 늘어났고요. 가정생활용품도 255.7%예요. 컴퓨터나 주변기기도 143%가 올랐고요. 섬유나 의복도 129.6% 그리고 항공 운수도 105.4%가 올랐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세에서요. 점점 나아가서 최악의 어떤 상황인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결국 이것은요. 지금 기업들에게 오히려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보면서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을 좀 내려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길이 아닐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뭐 전기료가 올라가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예, 영업이익이 증가한 걸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이것은요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이게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를 말입니다. 함께 사는 공동사회, 어려울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예, 그런 기업가 정신 진짜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또. 아니 시장경제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저를 비난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 본인들이 기업들이 말입니다. 실제로 원재료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인건비 오른다는 말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 제품의 가격도 좀 내려주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기업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좀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더 크게 발현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